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써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에서 눈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눈이 동그란 자는 배신을 전하고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눈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동그란 눈을 하고 있으면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좋은 눈입니다. 마치 물결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동그란 눈이 안 좋은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눈이 둥글다는 것은 흡사 물이 흘러가기보단 연못처럼 고여있는 형상이고, 또 물이 고이면 썩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썩은 구석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눈은 물결과 같이 생기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은 흘러가게 되면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이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눈은 흐르지 않고 물이 고여있는 듯한 그런 눈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은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상은 이치를 터득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얼굴 중에서 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관상학 용어입니다. 이 넉사자에 이 독이 도랑독이란 그런 뜻입니다. 왜 시골에 가면 논밭에 이렇게 도랑이 있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귀가 강독이라고 합니다. 이 강자가 큰 네 강자랍니다. 강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 있죠? 눈이 하독입니다. 그리고 코가 제독이고요. 그 다음에 입이 회독입니다. 왜 귀, 눈, 코, 입을 사독이라고 정했냐면 다 구멍이 있죠. 귓구멍, 눈구멍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래서 구멍 같은 경우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중에 구멍이 네 군데 있는데 그것을 사독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 제가 1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 눈 한번 보십시오. 첫째, 눈빛에 도끼나 살기가 흐르는 자, 이런 눈빛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지나치게 많은 자, 눈에 물기가 많게 되면 음란한 그런 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흰자가 사방에 보이는 자, 사방에 보이는 것을 사백안이라고 했죠. 이런 눈도 흉한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튀어나온 자, 눈은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눈은 물결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눈의 길이가 극히 짧은 자, 이런 눈이죠. 짧으면 물이 고인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썩은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정신이 맑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마에 머리숱이 많아 좁고 짧은 자. 이마가 굉장히 좁고 짧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귀가 작고 틀어진 자. 귀가 작고 틀어진 자. 이 사람의 귀는 그렇게 작거나 틀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귀의 특징은 이 상부가 뾰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도 흉한 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인중이 너무 짧은 자. 인중이 너무 짧아도 좋은 인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중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 인중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위는 좁고 아래가 넓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인중이 파격입니다. 왜 인중이 위는 좁고 아래가 넓어야 되냐면 물결이 흘러서 바다로 가죠. 그래서 물이 시작한 진앙지는 좁고 아래가 넓죠. 그러한 이치로 위가 좁고 아래가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 9번째, 이마의 주름이 어지러운 자.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이마의 주름이 어지러운 자, 요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인 중에서 이마의 주름이 어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기운이 탁하거나 악한데 이마의 주름이 많게 되면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전체적인 기운이라든지 눈이 선한데 이마에 주름이 많다는 것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 10번째, 얼굴에 뼈가 지나치게 드러난 자. 뼈가 지나치게 드러난 것은 좋지 못합니다. 뼈는 살이 잘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 11번째, 코뼈가 없는 자. 이 코뼈가 없는 것도 좋은 관상이 아닙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코는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 12번째, 좌우의 관골이 심하게 틀어진 자. 이 관골이 틀어지면 흉한 것입니다. 얼굴은 조화 균형입니다. 이 중심선을 이마에서 이렇게 쭉 내린 이 중심선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좌우선이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조화 균형이 맞는 게 그게 좋은 관상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조심해야 할 관상 13번째, 얼굴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얼굴형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살필 때 첫째, 조화 균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화 균형이 틀어졌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풍파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 잘 맞아야 좋은 관상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 눈하고 첫 번째부터 13번째까지 이런 사람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그런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한두 개에 해당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마음의 상, 심상을 바르게 쓰십시오. 심상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상이 좋은 사람도 심상을 잘못 쓰므로 해서 해가 망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상은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유쾌하게 먹고 바르게 쓰고 적선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성형을 해서 운명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건강하려고 섭생을 잘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실천이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가 안 되더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다 마음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조심해야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